이번 강의에서는 물체가 수직 평면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은 XY 좌표 평면에서 원점 고도 0m, 초기 속력 12.1m/s, X축과 이루는 발사각도가 55도로 쏘아 올린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Y축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평면 내에서 운동의 모양이 포물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차함수 곡선을 따라 운동 궤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체의 운동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만일 평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면 내에서는 포물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직선 운동이나 다른 형태의 곡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포물선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Y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초기 속력, 발사각도, 초기 고도, 최대 수평거리, 최고 높이, 최대 이동시간, 그리고 최고점 도달 시간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물체의 포물선 운동에 관한 문제들은 위에서 말한 몇 개의 인자들을 주고 나머지 인자들을 찾아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할 것인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물선 운동에 관한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외워둔다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포물선 운동을 A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았을 때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평 방향, 즉 X축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있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 상태를 따져보면 초기 속도는 처음에 주어진 값이고 발사 속도의 코사인 성분으로 6.9m/s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따라서 X축 방향의 이동 속도는 초속도 V0x와 같고 일정하며 결국 이동 거리 S는 이동 속도와 이동 시간을 곱하여 S는 V0x 곱하기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에서 봤을 때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포물선 운동을 B에서처럼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직 방향으로 상승했다가 최고점에서 정지한 후에 다시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직 방향, 즉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는지만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다는 것은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운동 상태를 따져보면 초기 속도는 처음에 주어진 값으로 발사 속도 12.1m/s에 사인 성분인 9.9m/s이고 Y축 방향으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9.8m/s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의 플러스 방향을 위로 잡았는데 중력 가속도는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시각 t에서 Y축 방향의 속도는 초속도 v0y에다가 가속도에 의한 속도 변화
9.8t를 빼주면 되고, 이동거리 h는 속도와 이동시간 t 사이의 관계로부터 h는 v0y 곱하기 t 마이너스 4.9 t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B에서 봤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방향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체의 운동은 직교 방향으로 분리해서 따져볼 때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1차원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시각 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각 t에서 x값이 계산될 것이고 동일한 시각에서 y값을 계산하면 좌표 xy가 물체의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면 운동에서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직각인 xy축으로 각각 나누어 1차원 직선 운동을 따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체의 직선 운동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체의 초기 위치가 S0이고 초기 속도가 V0이며 가속도가 A라고 할 때 이동 속도 V는 V0 플러스 AT이고 이동 위치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며 상기 두 개의 식으로부터 T를 소거하면 2A 델타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기 3개의 식은 등속도이든 등가속도이든 모든 직선운동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체의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1차원 직선운동의 조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체가 어느 축으로 운동하느냐에 따라 상기의식으로부터 가속도 항목을 적절히 선택해서 나머지 변수 속도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같은 시각에서 위치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물선 운동의 개념과 1차원 직선 운동의 공식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30m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8.0m/s 속력으로 공을 던졌을 때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X방향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Y방향의 직선운동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Y방향의 초기 속도는 V0Y는 마이너스 8.0m/s이고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AY는 마이너스 9.8m/s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상태에서 30m를 아래로 이동하므로 거리와 속도 관계식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이용하면 지상 도달 속도 V는 마이너스 루트 EGH 플러스 V0 제곱으로부터 마이너스 25.5m/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 낙하 시 속력이 25.5m/s가 되는 시간은 Vy 이퀄 V0y 플러스 AT로부터 T를 구하면은 T는 마이너스 25.5 플러스 8.0 나누기 마이너스 9.8 해서 1.79 세크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서는 이동 거리, 초기 속력 그리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거리, 속력, 가속도 관계식 y는 h 플러스 v0yt 플러스 0.5 at 제곱으로부터 해당되는 값들을 대입하여 0 이퀄 30-8t 마이너스 4.9 t 제곱을 t에 대해서 풀면은 t는 1.79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속도 v0가
10m/s이고 발사각이 60도일 때 최고점 높이 h와 그때의 수평거리 s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출발점에서 초기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값이 주어졌으면 바로 이용하고 발사각으로 주어졌으면 각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성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발사각이 주어졌으므로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60도로 계산해서 5m/s를 얻을 수가 있고 v0y는 v0 곱하기 사인 60도로 계산해서 8.66m/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y축 방향의 운동으로부터 v는 v0y 플러스 at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초기 속도와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 m/s의 제곱을 대입하면 최고점 도달 시간 t는 마이너스 vy 나누기 a로부터 0.88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초기 속도와 가속도를 알고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y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운동 공식 h는 v0y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대입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h는 3.84m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로서 마이너스 9.8 m/s의 제곱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x방향의 이동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계속할 것이므로 이동 거리는 s equal v0x 곱하기 t로부터 4.4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속도 v0가 10m/s이고 발사각이 0도일 때 점 P의 높이 h가 마이너스 10m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평거리 s 그리고 점 P에서 속도 벡터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출발점에서 초기 속도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값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v0x는 10m/s이고 v0y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0y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는 자유낙하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xy 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xy 방향에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운동 변수가 시간 t가 되므로 이 t를 찾아야 하는데 어느 식으로 찾는 게 편리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y의 위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y 방향의 운동을 따져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h가 마이너스 10m이므로 시간과 거리 관계식을 이용하면 h는 h0 플러스 v0y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부터 초기 위치 0, 초기 속도 0, 그리고 가속도 마이너스 9.8 m/s 제곱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4.9 t 제곱을 얻고 이 식을 t에 대하여 풀면 t는 1.43 s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x방향의 이동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물체가 P점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계속할 것이므로 이동거리 s는 v0x 곱하기 t로부터 14.3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점 P에서 y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하면 vy는 v0y 플러스 at로부터 마이너스 14 m/s를 얻을 수가 있고, 수평 속도 vx와 함께 벡터로 나타내면 속도 v는 10i-14j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의 비로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각도를 갖게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발사점으로부터 높이 h가 6.2m에 위치한 표적을 향해서 13.6m/s 공을 발사했을 때 공이 표적에 맞는 순간에 공의 속도가 수평 방향이 되게 하고 싶다면, 첫째, 수평면에 대해 어떤 각도로 발사를 해야 할까? 둘째, 원점에서 표적까지 수평 거리는 얼마나 될까? 셋째, 공이 표적에 닿기 직전에 공의 속력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고, 선결사항으로서 XY 방향의 초기 속도를 찾으면 V0X는 미지의 세타가 포함된 13.6 코사인 세타가 되고, V0Y는 13.6 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XY 방향의 운동에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시간 t가 되므로 이 값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v는 v0y 플러스 at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식의 초기 속도와 가속도를 대입하면 시간 t는 1.38 사인 세타 초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y 방향의 이동 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이동 시간과 거리 관계식 y는 v0 y 곱하기 t 플러스 0.5 at 제곱으로부터 사인 세타는 0.657이 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x 방향으로 이동한 수평 거리는 s는 v0x 곱하기 t로부터 7.0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이 표적에 닿는 순간 y축 방향의 속력은 0이 될 것이고, x축 방향으로는 불변이므로 표적에 공이 닿기 직전의 속력은 초기 속도 v0x와 같고, 그 값은 7.73 m/s가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3.0m의 농구대 앞으로부터 4.6m에 서 있는 농구 선수가 2.5m 높이에서 발사각 세타 속력 7.9 m/s로 농구공을 던진다면 몇 도 방향으로 던져야 골인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VOX는 미지수 세타를 포함하여 7.9 코사인 세타 m/s이고, V0Y도 7.9 사인 세타 m/s가 됩니다. 이제는 시간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방향의 이동 거리이므로 그 방향으로 운동을 따져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과 거리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S는 V0XT로부터 시간 T는 0.58 나누기 코사인 세타 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Y는 Y0 플러스 V0YT 마이너스 4.9 T제곱으로부터 3.0은 2.5 플러스 7.9 사인 세타 곱하기 위에서 구한 시간 코사인 세타분의 0.58 마이너스 4.9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을 탄젠트 세타에 대하여 풀면 탄젠트 세타는 0.61 또는 2.19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각도로 환산하면 각각 31.4도와 65.4도를 얻게 되는데, 각도 31.4도로 농구 골대를 통과시키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하는 해는 세타 이꼴 65.4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에 대하여 베타가 15도의 경사각을 이룬 빗면을 기준 좌표로 설정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좌표 축의 원점에서 초속도 V0가 10m/s, 발사각이 세타 이퀄 60도일 때 도달거리 R과 최대 도달거리 Rmax가 되는 발사각도 세타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X방향과 Y방향의 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Y 방향으로 출발점에서 초기 속도를 찾아야 하는데 XY 축 방향의 속도는 좌표축에 내린 성분으로 표시가 되며 여기서는 가속도가 XY축에 모두 작용한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XY 방향의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에 대한 XY 좌표축 성분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즉 AX는 G에 대한 사인 베타 값이고 AY는 코사인 베타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표축이 서로 직교하므로 운동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XY 방향으로 거리 시간 관계식을 각각 쓰면 X축 방향 이동 거리는 X 이퀄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4.9 사인 베타 T의 제곱이고 Y방향은 Y 이퀄 V0 사인 세타 곱하기 T-4.9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이며 Y 이퀄 0일 때 사거리 R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식 2에서 시간 T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식 1에 대입하면 사거리 R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우리는 마지막 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이용했을 때 R을 세타로 미분해서 최대값 Rmax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타가 60도일 때 사거리는 상기식 3에 대입을 하면은 100 곱하기 0.707-0.259를 4.9 곱하기 0.993으로 나눈 값 9.8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이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베타가 0이므로 이 세타 플러스 베타가 90도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세타는 45-2분의 베타가 됩니다. 본 문제에서 세타는 45-7.5를 계산해서 37.5도가 되고 이때 사거리는 보시는 식이 되며 해당 값들을 대입하면 16.2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속도 50m/s로 모형 로켓을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고도 150m에 도달하여 엔진이 꺼질 때까지 윗 방향으로 가속도 A가 2.0m/s의 제곱을 일정하게 작용할 때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X방향의 운동이 없으므로 Y방향의 직선 운동만 따지면 됩니다. Y방향 초기 속력 V0Y는 방향을 고려하면 플러스 50.0m/s가 됩니다. 다음은 초기 상태에서 구간 1, 2를 말하는데 고도 H가 150m에 도달하여 엔진이 꺼질 때까지 가속도 A는 2.0m/s의 값으로 가했다고 했으므로 거리와 속도 관계식 EAH는 V1Y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을 이용하면 고도 150m 지점에 도달하는 속도 V1Y는 루트 EAH 플러스 V0Y 제곱으로부터
55.7m/s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v1y는 v0y-at1으로부터 t1은 2.9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엔진이 꺼진 이후의 거동은 구간 2, 3을 말하는데 로켓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만 남게 되고, 이것은 초기 속력 v1y = 55.7m/s로 쏘아 올린 물체의 속력이 정점에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높이는 EGH는 v1y 제곱 마이너스 0으로부터 h는 158.3m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v1y는 v0y 플러스 gt2로부터 t2는 55.7 나누기 9.8을 계산하면 5.7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켓이 최고점 꼭지점 3에 도달한 높이는 큰 h 플러스 작은 h로서 308.3m가 됩니다. 또한 로켓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위에서 구한 t1과 t2를 더하여 8.6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자연낙하하는 시간은 7.9초를 얻을 수가 있고, 지상에 충돌하는 속도는 마이너스 77.4m/s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